안녕하세요. 집하는 누나입니다. 제가 제 채널에서 몇 차례 세운지구 최중심 입지 생활숙박시설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생활숙박시설은 흔히 레지던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줄여서 생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잠실 롯데 시그니엘이나 부산의 LCT 같은 곳이 레지던스로 유명한 곳인데요. 21년도까지만 해도 아파트처럼 실거주에도 아무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숙박업을 운영하지 않고 실거주하는 분들, 전월세 준 분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21년도부터 생숙 규제가 시작됐잖아요. 숙박업으로 등록해서 숙박업을 운영하던지 실거주를 쭉 하고 싶으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했어야 되는데, 지난 영상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듯이 지금 오피스텔 용도 변경이 대부분 안 됩니다. 실거주를 원하는 분들은 소송을 하거나 잔금 납부 거부하거나 시행사와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원래 목적대로 숙박업으로 잘 운영되는 현장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런 현장들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생활 숙박시설이 과연 돈이 될까? 수익이 나오는 곳이 있긴 한 걸까? 성공 사례는 있을까? 나중에 매매는 될까? 궁금한 분들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아시죠?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양 현장들도 소개해드리지만 최근 분양 현장의 이슈들 종종 정리해서 전달도 해드리기 때문에 구독하시면 도움 되실 때가 많으실 겁니다. 우선 생활 숙박시설은 오피스텔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좀 먼저 짚어드릴게요. 생활 숙박시설은 숙박업으로만 운영 가능하고 오피스텔은 사무용으로, 주거용으로 둘 다 가능한 준주택입니다. 오피스텔을 무조건 주택이 아닌 걸로 생각해서 자칫 세를 줬다가 잘못하면 주택으로 간주돼서 기존 주택 양도시의 양도세가 중과되기도 하거든요. 생활 숙박시설은 일단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비주택이라 다주택자분들도 세금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상가나 지산처럼 아예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단 생활 숙박시설은 위탁 운영사를 꼭 끼고 운영 맡겨야 되고요. 운영사가 알아서 다 해주기 때문에 신경 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피스텔은 직접 주인이 임차인 맞춰야 되고 복비든 크고 작은 경비 지출은 다 해야 되고요. 간혹 오피스텔로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 숙박 사업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동안은 불법적으로 했지만 이제 에어비앤비에서도 영업 신고증이 없는 매물은 등록조차도 못하게 한다, 얼마 전 발표를 했습니다. 오피스텔은 숙박업 자체가 불법이에요. 반면 생활 숙박시설은 합법적으로 숙박업을 할 수가 있지만 개인이 직접 에어비앤비에 올려서 숙박업을 할 수는 없고, 아까 말한 대로 위탁 운영사를 껴서 숙박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간단히 차이점을 설명드렸는데 이해되시죠? 그럼 생활 숙박 시설로 돈을 벌 수 있을까? 나중에 팔리기는 할까? 돈도 벌 수 있고 팔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잘 한번 들어보세요. 단 어떤 입지에 들어서는지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오피스텔도 아파트도 입지에 따라서, 상품성에 따라서 천지 차이잖아요. 생활 숙박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중구에 최근 준공한 현장 2곳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 솔라고 세운이라는 레지던스 올해 여름 3달간 수익 정상 금액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150만 원 내외로 지금 지급받은 거 보이시죠? 3달 동안 약간의 몇만 원씩 차이는 있지만 평균 지금 150만 원 정도 됩니다. 실제로 분양받은 분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신 것을 사진으로 부탁드려서 직접 받았어요. 이분이 분양받은 호실은 작은 원룸 타입이고요. 분양가는 부가세 제외하면 2억 9천만 원대, 거의 3억에 가까운 금액이었는데 평균 150만 원이라고 하고 12개월 하면 1,800만 원이잖아요. 분양가로 나누니까 평균 6%가 살짝 넘습니다. 수익률 정말 괜찮죠? 대출 안 낀 무대출 기준으로 6%가 넘는다는 거 엄청난 거죠. 작년 하반기부터 이 레지던스는 개관을 했어요. 1년이 채 안 된 신생 레지던스인데 이 정도면 수익 정말 잘 나오는 거거든요. 보통 새로 오픈하는 레지던스가 초반에 숙박객들 유치하고 광고하고 자리 잡기까지 몇 달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초반에 비용을 많이 쏟아붓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심지어 이곳은 술집들 사이 좁은 골목 중간에 위치한 데다 대부분 원룸 타입입니다. 그래서 가족도 아닌 숙박객은 거의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외관도 그냥 일반적인 오피스텔 건물 같죠? 워낙 골목이 좁고 술집들 사람들이 많아서 차량 진입도 쉽지 않습니다. 바로 근처에 작년 초에 개관한 빌리브 아카이브 남산 레지던스 수익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3달간 수익 지급한 내역을 보시면 수익이 더 솔라고 세운보다도 많이 높습니다. 같은 2억 후반대 분양 매물 A2 타입 수익률 한번 계산해 볼까요? 8월부터 10월까지 계속 수익이 상승했는데요. 수익금이 가장 많았던 10월의 경우 210만 원 이상 지급받았더라고요. 아까 더 솔라고 세우는 150만 원 전후였는데 엄청나죠, 차이가.
이처럼 현장마다 수익률 차이가 큽니다. 더 솔라고 세운도 6% 이상이면 수익률 상당히 잘 나오는 곳인데 빌리브 아카이브 남산은 작년 10월 기준 연 8.7%가 나오네요. 210만 원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분양가를 하니까 거의 9% 가까이 나옵니다. 가장 수익이 적었던 8월은 7.3%였습니다. 1.5룸 D타입의 경우 분양가는 6.6억대, 수익을 가장 많이 받았던 10월 기준으로 하니까 수익률이 약 연 9%까지 나왔습니다. 정말 엄청나죠? 제가 중랑구에 초역세권 오피스텔 6억 후반 매물을 하나 갖고 있거든요. 그것도 입주한 지 1년이 채 안 된 신축이고 대단지 대형 평수입니다. 25평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저 월세 17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입주장을 치르다 보니까 월세를 좀 많이 못 받은 상황도 있지만 현재는 2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빌리브 아카이브 남산하고 지금 월세 차이 너무 많이 나죠. 여긴 거의 500만 원이네요. 빌리브 아카이브 남산이 좀 더 위치도 좋고 차량 접근성도 좋고 역도 가깝고 규모도 더 크다 보니까 더 솔라고 세운보다도 수익률이 훨씬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빌리브 아카이브 남산은 호텔 정식 명칭은 홈즈스테이 명동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로 네이버 예약에 들어가서 날짜 입력하고 숙박 가능한 룸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거든요. 제가 요즘에 평일 주말 거의 만실이더라고요. 조금 의심된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한번 해보세요. 아까 소개해드린 더 솔라고 세운의 6% 수익, 빌리브 아카이브 남산의 7%부터 9%대 수익은 무대출 기준이고요. 만약 여기서 대출을 50% 이상 받고 투자금을 줄이면 수익률은 1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요즘 상가나 오피스텔 중에서 대출 받고 월세 받고 남는 돈 별로 없거든요. 공실만 안 생겨도 다행이죠. 물론 입지에 따라 임차인이 잘 맞춰지는 곳도 분명 많지만 그만큼 옥석을 가리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활 숙박시설의 경우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은 뻔히 몇 군데 정해져 있습니다. 관광객에만 또 의존하는 곳은 약간 위험한 것이 성수기가 아닐 때는 수익이 많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관광객과 비즈니스 수요까지 같이 맞물리는 곳을 찾아야 돼요. 그런 곳이 바로 서울 중구입니다. 중구가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국내 외국인 관광객의 절반이 중구를 찾는 곳이기도 하고 또 비즈니스맨들이 정말 많잖아요. 코로나 시기에 많은 숙박시설들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늘어난 관광객들을 소화할 숙박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 중구의 생활 숙박시설, 레지던스들이 활발하게 숙박업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보통 레지던스들이 자리 잡는 데까지 수개월, 많게는 1년 가까이 걸리는데요. 이곳은 3달 이내에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1년 이상 수익을 잘 받다 보니까 최근에는 레지던스를 매매하겠다는 분들도 생겨나고 있고요. 원 분양가에서 프리미엄이 제법 붙은 상태로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빌리브 아카이브 남산 현재 8, 9%대 수익 받고 있다라는 분이 올린 매매글인데요. 2억 후반의 매물인데 3억 5천에 매매가 올려놓은 거 보이시죠? 실제로 근처 부동산에 가봐도 마피 물건은 없더라고요. 수익이 워낙 잘 나오고 있으니까 실제 계약하신 분들 만족도도 높고 매물도 이제 피가 붙어서 나올 거다라고 부동산 사장님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구 세운지구 쪽으로는 앞으로 초고층 오피스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어질 예정인데요. 지금도 기업체들이 많지만 앞으로 기업체들이 더 늘어날 예정이라 비즈니스 수요는 더더욱 차고 넘칠 예정입니다. 요즘 세운지구 개발 속도 작년보다 훨씬 빨라져서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세운지구 개발 관련해서 최신 정보 제가 곧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관광객 수요와 비즈니스 수요까지 다 몰려있는 입지고 정말 또 이런 입지가 잘 없잖아요. 서울 중구의 생숙들은 이 두 가지 수요를 다 충족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아까 보셨다시피 6%, 9% 나오고 있습니다. 무대출 기준으로 그 정도면 엄청난 겁니다. 그럼 지금 기존에 지어진 중구 생숙들보다 입지가 훨씬 좋고 내 외부 자재도 훨씬 고급스러운 데다 타입도 다양해서 선택지가 넓은 세운 푸르지오 지펠리스 현장 특장점 제가 좀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세운 푸르지오 지펠리스는 중심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업지역보다 땅값이 훨씬 비싸죠. 아까 그 더 솔라고 세운 제가 설명드린 곳은 일반 상업지역에 속합니다. 세운 푸르지오 지펠리스는 주변 환경이 쾌적한데요.
청계천이 바로 앞이고 양옆으로 공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지금 중간에 관통하고 있는 상가들이 철거될 예정이고 그곳이 다 녹지 공간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왼쪽 공원의 경우에는 3년 이내 준공 예정이고요. 추후 세운지구가 다 개발되고 나면 이런 모습이 되는데 중간에 상가가 다 사라지고 공원 조성되는 모습 보이시죠? 정말 기대가 됩니다. 원룸 타입뿐 아니라 1.5룸, 2룸의 비율도 상당히 높아서 가족 단위들까지 다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장점입니다. 지금 세운지구 쪽에 더 솔라고 세운이나 빌리브 아카이브 남산 거의 다 원룸이거든요. 사실 가족들이 여행 와서 술집 많은 골목에 위치한 숙소 갈 수가 없죠. 또 종묘나 광장시장 고궁을 가기에도 위치가 정말 세운 프로즈의 지필리스가 훨씬 좋죠. 위아래로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잘 운영되고 있는 생숙들보다 어떤가요? 위치도 훨씬 좋고 내 외부 자재도 훨씬 고급스럽죠. 바깥의 외장이 도색을 한 게 아니라 정말 천연 대리석 수입 자재를 다 써서 붙였다고 해요. 그만큼 자재값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외부 오픈형 테라스가 다 있죠. 모든 호실마다. 더 솔라고 세운도 무대출 기준 6% 나오는데 이곳은 더 잘 나오면 잘 나왔지 못 나올 수가 없어요. 혹시나 걱정하는 분들을 위해서 최초 2년간의 무대출 기준 분양가의 연 6% 수익을 월별로 나눠서 지급을 해드립니다. 6%가 넘으면 넘는 대로 다 지급해드려요. 7%가 나오면 7%, 8%가 나오면 8%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그때는 충분히 자리를 잡았을 시기이기 때문에 수익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술집 거리 골목 안에 있는 더 솔라고 세운도 6%가 나오는데 여긴 더 나오지 않겠어요? 또 실제로 수익이 잘 나오니까 프리미엄도 붙었고 부동산 통해서 거래도 되고 있잖아요. 아까 매물 보셨죠? 올라온 거. 잔금일도 신규 계약자분들은 넉넉하게 내년 3월 초까지 드립니다. 중간에 중도금 대출 따로 안 받아도 되고요. 계약금 10%에서 바로 잔금 치를 때 90% 납부하는 조건입니다. 게다가 잔금 대출도 70%에서 최대 80%까지 넉넉하게 나옵니다. 생숙은 잔금 대출 잘 안 나온다고 하는데 그건 주거 목적으로 분양한 큰 평수 생숙일 때는 그렇고요. 이곳처럼 숙박업 용도로 잘 운영되는 생숙, 그런 생숙들은 또 다릅니다.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전화 주시면 상담 드릴게요. 곧 12월에 개관 예정이고 준공도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빠르게 수익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내년 초부터요. 금리도 이제 점점 내려갈 예정이라 투자하기에 상황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개관 전 회사 보유분 호실들 지금 선착순으로 계약 중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빠르게 문의 바랍니다. 이상 집하는 누나였습니다. 영상 보시고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